아, 저 아줌마 또 오셨네. 매일같이 오시네. 집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노인정에 목을 매나 몰라. 그 소리가 귀에 박혔을 때 나는 굳어버렸다. 마치 투명한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차가움은 너무나 생생했다. 한미란 씨의 옆에 앉아있던 최민희 씨의 말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뿐이었다. 오전 9시 정각,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이숙자, 올해 75이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자식이라고는 외동아들 진우가 전부인데 바쁘게 사는 아들 걱정시키기 싫어 혼자 지내는 것을 택했다. 적적하기는 해도 꿋꿋하게 살아야지 마음먹었다. 6개월 전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내 유일한 사회생활 공간은 이 동네 노인정이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소일거리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냉기가 나를 감쌌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미란 씨가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59살, 나보다 6살이나 어린 그녀는 이 노인정의 실질적인 여왕이었다. 15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터줏대감으로 노인정의 모든 일이 그녀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그녀의 옆에는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자신들만의 왕국을 쌓아 올린 듯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늘 앉던 창가 구석자리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십들이 서럽게 떨어져 내렸다. 그 모습이 꼭 내 신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뜨개질거리를 꺼냈다. 하얀 털실 뭉치가 내 손에서 천천히 스웨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들 진우에게 줄 선물이었다. 진우는 늘 바빠서 이런 뜨개질 선물 같은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진우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요즘 이 노인정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융화가 안 돼. 원래 우리끼리 참 좋았는데 말이야. 한미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나를 겨냥한 말이었다. 그녀의 말에 최민희 씨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언니. 우리끼리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딴 사람 들어오니까 괜히 분위기만 흐려지는 것 같고 나는 애써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그들의 놀림감만 될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털실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6개월 동안 나는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지내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려 본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설레는 마음으로 노인정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마치 낯선 침입자를 바라보는 듯한 경계의 눈빛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한미란 씨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이숙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한미란 씨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했다. 다른 말은 없었다.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이방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미란 씨가 일어섰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갈 사람, 어서 일어나. 그녀의 말에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가 재빨리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듯했다. 내게는 한마디 권유도 없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텅 빈 노인정에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방에서 꺼낸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옹기종기 모여 식당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밥맛이 썼다. 오후가 되자 그들이 돌아왔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지 모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나는 그들이 떠난 사이 혼자 조용히 도시락을 비웠다. 그들은 내가 먹은 흔적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오후에는 화투를 쳤다. 4명이면 딱 좋다는 말과 함께 한미란 씨, 최민희 씨, 김소영 씨,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짝을 맞춰 화투를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구석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도 화투를 칠 줄 알았지만 끼워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해봤자 무시당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조용히 노인정 문을 닫았다. 텅 빈 공간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미움받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오전 9시 나는 노인정에 들어섰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몸을 웅크렸다. 노인정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미란 씨와 일행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가 자리로 향했다. 저번 주에 다들 담근 김치 맛보여줬는데 어땠어? 한미란 씨가 옆에 앉은 김소영 씨에게 물었다. 김소영 씨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언니 김치가 최고죠. 역시 15년 경력은 못 속여. 우리 엄마도 김치 잘 담그시는데 언니 김치 맛보시더니 감탄하시더라니까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뜨개질을 계속했다. 어제 뜨던 아들 스웨터였다. 나는 김치 모임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마치 나는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만의 모임과 행사를 비밀스럽게 진행했다. 잠시 후 김소영 씨가 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혹시 뜨개질 배우셨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 스웨터를 만져보았다. 나는 낯선 호의에 조금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니 반가웠다. 아니, 그냥 보고 배운 거야. 우리 아들 주려고. 내가 대답하자 김소영 씨가 미소를 지었다.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 순간 한미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소영, 거기서 뭐 해? 빨리 와서 이것 좀 봐봐. 다음 달에 우리 읍내 목욕탕 가는 거 날짜 좀 잡아봐. 한미란 씨의 부름에 김소영 씨는 화들짝 놀라며 내 옆을 떠났다. 그녀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나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창가에 앉아 김소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서려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 노인정에서 한미란 씨의 눈 밖에 나는 것은 마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또다시 나를 두고 떠났다. 나는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괴로웠지만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려왔다. 사람이 없는 공간은 춥고 외로웠다. 나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먹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는 조용히 노인정 주변을 산책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아직 떨어지지 않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 하는구나. 그래, 나도 이 외로움을 비워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후가 되자 그들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와 뜨개질을 시작했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점심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읍내 맛집에 가서 뭘 먹었고, 목욕탕은 어디가 좋고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마치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노인정은 다시 텅 비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화투를 치자고 해보자. 어쩌면 그들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얼굴로 노인정에 들어섰다. 오늘만큼은 꼭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한미란 씨와 일행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한미란 씨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오후의 화투, 같이 쳐도 될까요? 내 말을 들은 한미란 씨가 픽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아줌마도 화투 칠 줄 아세요? 놀 줄 아는 분이었네.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옆에 있던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도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화투는 4명이 쳐야 딱 맞는데 1명 더 끼면 재미없지. 최민희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구경이라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미란 씨가 나를 차갑게 끊었다. 아줌마,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우린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하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왔다.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털실 뭉치가 내 손에서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겨우 입을 뗀 말은 진우야, 엄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오늘도 상처받은 마음을 숨겼다. 아들은 늘 그렇듯 바빴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나는 다시 혼자였다. 내일도 나는 노인정에 나가겠지. 아마 오늘과 별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끝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것이 내 잘못이었을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 외로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나는 이대로 영원히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노인정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 나의 존재는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준비했다. 오늘도 노인정의 아침은 똑같았다. 한미란 씨와 그녀의 무리들은 탁자 중앙에 모여 앉아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가 자리로 향했다. 한미란 씨가 나를 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뜨개질거리를 꺼내 바늘을 잡았다. 하얀 털실이 내 손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어제 말이야, 정미자네 아들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대.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최민희 씨의 자랑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들도 질세라 각자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다.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네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아들 진우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비록 의사나 대기업 사장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멋진 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하면 누군가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려버리곤 했다. 참,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건강체조 프로그램 신청했지? 그거 정말 좋대. 김소영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건강체조 프로그램은 나도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나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세상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또다시 나를 두고 떠났다.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밥알을 씹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오후가 되자 그들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와 뜨개질을 계속했다. 오후에는 주로 화투를 치거나 낮잠을 잤다. 나는 화투를 칠 줄 알았지만 끼워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늘 4명이서 화투를 쳤고 내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언니, 우리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가는 거 어때? 마침 구청에서 지원금도 나왔다는데. 최민희 씨의 말에 한미란 씨가 눈을 빛냈다. 온천 여행이라. 나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제외한 채 여행 계획을 신나게 짜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되어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엿들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서서히 쌓여갔다. 처음에는 그저 외롭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정은 공공시설인데 왜 특정 그룹만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일까? 나는 용기를 내어 한미란 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혹시 건강체조 프로그램이랑 온천여행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들은 한미란 씨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어머, 아줌마도 그런 걸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가는 건데. 그녀의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옆에 있던 최민희 씨가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끼리 가는 게 편하고 좋아요. 아줌마는 그냥 하던 뜨개질이나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나는 다시 한번 상처받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털실 뭉치가 내 손에서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겨우 입을 뗀 말은 진우야, 엄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오늘도 상처받은 마음을 숨겼다. 아들은 늘 그렇듯 바빴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나는 다시 혼자였다.
내일도 나는 노인정에 나가겠지. 아마 오늘과 별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끝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것이 내 잘못이었을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 외로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나는 이대로 영원히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노인정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 나의 존재는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준비했다. 김소영 씨와의 그 짧은 대화는 내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한미란 씨의 호출에 화들짝 놀라며 미안한 표정을 짓던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미란 씨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노인정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우연히 김소영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영 씨,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에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나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어색했지만 나는 이 순간이 소중했다. 그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소영 씨, 혹시 그동안 나를 미워하신 건 아니죠?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언니들 눈치가 보여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도 힘든데 소영 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실 저도 언니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언니들 말 한마디에 제 행동이 좌우되니까 그녀는 한미란 씨와 그녀의 무리에게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미란 씨의 독단적인 행동에 지쳐 있었고 그녀의 권위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우리 모두는 한미란 씨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세요? 노인정 운영비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거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노인정 운영이 회비로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언니들이 자기들 돈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말했었는데 사실은 지원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온천 여행도 자기들끼리만 가고 프로그램도 자기들끼리만 신청하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따돌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문제였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였다. 나는 김소영 씨의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해요. 내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한미란 씨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두렵지 않으세요? 한미란 언니가 우리를 두렵죠.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소영 씨처럼 고통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이제는 어떤 결의가 서려 있는 듯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나와 김소영 씨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미란 씨의 행동을 관찰하고 노인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김소영 씨는 한미란 씨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엿듣고 나는 창가 자리에서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우리는 마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우리는 노인정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고문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 지원금 내역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한미란 씨는 이런 정보들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했다. 다른 회원들에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그녀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의 동맹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한미란 씨는 노인정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녀의 눈에 띄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미란 씨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을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최민희 씨를 설득하기로 했다. 그녀는 한미란 씨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노인정 밖에서 최민희 씨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가 왜 자신을 따로 만나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김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 사실 노인정 운영비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거 아셨어요? 최민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란 언니가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언니. 다 지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온천 여행도 프로그램도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들끼리만 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가게 하잖아요. 심지어 숙자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김소영 씨의 말에 최민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희 씨, 나는 그동안 민희 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민희 씨도 한미란 씨의 권위에 눌려 있었던 거죠. 우리 이제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아요. 내 진심 어린 말에 최민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미란 언니가 다 자기 돈으로 하는 줄 알고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셋이었다. 나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 동맹은 더욱 견고해졌다. 최민혜 씨는 한미란 씨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그녀는 한미란 씨의 집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에 참석해 노인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었고 때로는 한미란 씨가 은밀하게 숨겨둔 서류들을 보기도 했다. 우리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미란 씨의 부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하지만 최민희 씨가 우리 편이 되었다는 것을 한미란 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최민희 씨는 여전히 한미란 씨 앞에서 그녀를 옹호하고 내게는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기에 묵묵히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김소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빛으로만 마음을 전했고 한미란 씨의 감시 아래에서 우리의 동맹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나는 마음 먹고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진우에게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과 노인정 운영에 대한 의혹들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여태껏 말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우는 나에게 걱정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진우는 내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게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아들의 든든한 지원에 눈물이 났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진우가 노인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다. 진우가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미란 씨와 그녀의 무리들은 모두 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진우의 정중한 인사에 한미란 씨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도미란요, 오히려 저희가 신경 써드려야 할 부분이 많던데요. 그녀의 말에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한미란 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다.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한미란 씨는 진우의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녀는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말끝을 흐렸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새로 오신 분이라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이 노인정에 오신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진우의 직설적인 말에 한미란 씨는 당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최민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숙자 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건데 최민희 씨의 말에 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나에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제가 바로잡을게요. 진우의 말에 나는 안심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진우의 방문은 노인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미란 씨는 물론이고 그녀의 무리들도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번듯한 아들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진우는 그날 이후로 가끔 노인정에 들러 내 안부를 물었고 그럴 때마다 한미란 씨는 애써 웃는 얼굴로 진우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차가움을 읽을 수 있었다. 진우는 나와 최민희 씨, 김소영 씨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노인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정의 예산 내역, 프로그램 참여 현황, 회계 장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진우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비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노인복지과에 가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을게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겪으신 일들을 모두 말씀하셔야 해요. 진우의 말에 나는 조금 망설였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진우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진우와 함께 노인복지과를 찾았다. 진우는 그동안 우리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고,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담당 공무원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특정 회원을 고의적으로 따돌린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나는 안심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우리는 노인정을 나왔다. 진우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진우의 따뜻한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나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나는 진우의 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 며칠 후 노인정의 노인복지과에서 조사관들이 도착했다. 한미란 씨는 물론이고 노인정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다. 조사관들은 노인정의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회계 장부, 프로그램 참여 명단,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한미란 애씨, 이 예산들은 온천 여행비로 신청된 것인데 왜 특정 회원만 참여한 거죠?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미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건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억지로 못 가게 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회원 명단에는 이숙자 어머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한미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도 조사관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미란 씨의 독단적인 행동과 공금 유용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미란 씨는 지난 1년 동안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노인정의 모든 프로그램을 자신의 그룹만을 위해 운영해왔다. 이는 명백한 횡령과 직무유기였다. 노인복지관은 한미란 씨의 모든 운영 권한을 박탈하고 그동안 유용했던 공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한미란 씨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15년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싸운 당당한 노인이었다. 조사가 끝난 후 노인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미란 씨는 더 이상 노인정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고립되었다. 그녀의 무리였던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도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어떤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이긴 것은 맞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나는 뜨개질거리를 꺼내 바늘을 잡았다. 아들에게 줄 스웨터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뜨개질을 하며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외롭고 서러웠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노인이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 며칠 후 노인정에서 임시총회가 열렸다.
노인정의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는 자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노인정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노인정은 특정 그룹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인정의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는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은 없었지만 나처럼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없는 노인정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를 새로운 운영진으로 영입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의 진심을 알고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노인정의 새로운 규율을 만들었다. 모든 회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투명하게 공개되는 예산 내역들,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미란 씨는 노인정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녀는 더 이상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는 그녀처럼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는 대신 더 좋은 노인정을 만드는 것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 그리고 노인정의 모든 회원들이 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노인정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동안 투명 인간으로 지내던 내가 이제는 이 공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가 나의 양옆에 앉아 함께 기뻐해 주었지만 나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낯선 감각이었다. 이곳은 내게 고통을 주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곳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니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어머니, 정말 잘 되셨어요. 이제 이 노인정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김소영 씨가 환한 미소로 내게 말했다. 최민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숙자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그들의 믿음에 나는 힘을 얻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이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용기와 믿음 덕분입니다. 저는 이 노인정이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노인정에 나왔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공간에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나의 자리, 그리고 한미란 씨가 앉아 있던 중앙 탁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동안 이 작은 공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내 손으로 이 공간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나의 첫 번째 행동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다. 나는 노인정 게시판에 건의함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와 펜을 놓아두었다. 노인정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누구의 의견이든 소중합니다. 라는 문구를 정성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건의함에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건의함을 확인했고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건의함에는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 가는 것 말고 다 같이 도시락을 먹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었다. 나는 그 의견에 감동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즉시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에게 그 의견을 공유했다. 그들은 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점심시간에 늘 불편했거든요. 억지로 따라다니느라 최민희 씨의 말에 김소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제는 모두 함께 도시락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노인정 회원들에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먹자는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우리는 모두 함께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날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었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나는 이 노인정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한미란 씨를 따르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경계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대했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한미란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박영숙 씨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숙자 씨, 나는 숙자 씨가 미란이처럼 될까봐 걱정돼요.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다. 한미란 씨의 독단적인 행동에 질렸던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대답했다. 영숙 씨, 저는 미란 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이 노인정이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를 믿고 함께 해주세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숙자 씨를 믿어볼게요. 그녀의 지지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나는 박영숙 씨와 함께 노인정을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 우리는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는 함께 노인정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었고 오후에는 다 함께 건강 체조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의함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의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회원들은 이제 노인정을 우리들의 공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 소중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이제는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이 노인정의 당당한 운영위원장이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최민희 씨, 김소영 씨, 박영숙 씨와 같은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미란 씨에 대한 어떤 아픔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녀도 언젠가는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노인정은 좀 어떠세요? 힘들지는 않으시고요? 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진우야. 하나도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재미있어. 너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고마워, 아들.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는 기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 정말 멋져요.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우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엄마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진우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뜨개질을 하던 아들 스웨터를 꺼내 들었다. 거의 완성된 스웨터는 나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스웨터를 바라보며 나의 지난 날들을 되새겨 보았다. 투명 인간으로 살던 외롭고 서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나의 용기와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삶.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이제 더 이상 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곧 있으면 새로운 봄이 오겠지. 새로운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겠지. 나의 삶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로운 노인정의 분위기는 활기찼다. 나의 조심스러운 제안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노인정은 점차 웃음과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장소로 변모했다. 나는 매일 아침 건의함에 들어있는 메모들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 함께 김치 담그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의견부터 오랜만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까지 회원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최민희 씨, 김소영 씨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나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미란 씨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노인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다. 나는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녀도 나처럼 이 작은 노인정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고 싶었을 텐데 어느 날 오후 나는 노인정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스하게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문득 한미란 씨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노인정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아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는지 노인정을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전의 노인정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혼자 벤치에 앉아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만두었다.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내게 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날 노인정 창가에서 보았던 한미란 씨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왜 노인정 건너편에 앉아 있었을까? 그녀도 이곳이 그리웠던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아니면 그녀를 모른 척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나는 노인정에 앉아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한미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숙자 언니, 이제 언니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 좋겠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한미란 씨가 노인정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미란 씨, 나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지.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이 노인정을 15년 동안 지켜왔어. 그런데 숙자 언니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지. 언니는 이제 행복하겠네. 그녀의 비난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최민희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미란 언니, 왜 그래요? 언니가 잘못한 거잖아요. 언니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우리를 속이고 숙자 어머니를 따돌렸잖아요. 그런데 왜 숙자 어머니를 탓해요? 최민희 씨의 말에 한미란 씨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최민희, 너 맞어? 너도 숙자 언니 편이 된 거야? 너도 배신자구나. 한미란 씨의 비난에 최민희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한미란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란 씨, 우리가 이 노인정을 바꾼 것은 미란 씨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미란 씨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한미란 씨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혼란이 서려 있었다. 내가 여기 다시 들어오면 다들 나를 싫어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당한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명의 노인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미란 씨.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미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는 미란 씨를 환영할 거예요. 나의 말에 한미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눈물로 쏟아냈다. 그녀는 나의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한미란 씨는 노인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조용해졌다. 그녀는 나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신 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노인정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내게 준 고통 덕분에 나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미란 씨가 노인정으로 돌아온 후
노인정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크게 변했다. 그녀를 경계하던 회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다.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그녀는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들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내게 주었던 모욕과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녀를 포용하는 것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다 함께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동체 활동을 기획했다. 노인정 회원들이 함께 모여 동네 곳곳을 청소하고 꽃을 심는 봉사 활동이었다. 나는 이 활동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봉사활동 당일 모든 회원들이 아침 일찍 노인정에 모였다. 모두가 밝은 얼굴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한미란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동네를 청소하고 꽃을 심었다. 숙자 씨, 우리 함께 이쪽 화단도 정리해요. 한미란 씨가 내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 꽃을 심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이야기 나누었다. 숙자 씨,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이 노인정의 왕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한미란 씨가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미란서 씨, 괜찮아요. 저도 그때는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요. 미란 씨가 이렇게 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함께 노인정에 모여 점심을 먹었다. 그날 점심은 그동안 먹었던 어떤 점심보다 맛있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서로를 칭찬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동안 굳게 닫혔던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한미란 씨를 용서하고 그녀와 함께 꽃을 심으며 이야기 나눈 그날의 기억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며칠 후 노인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예 교실과 독서 토론회를 만들었다. 원예 교실에서는 다 함께 꽃과 식물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배웠고 독서 토론회에서는 다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원예 교실에서는 한미란 씨와 함께 꽃을 심으며 이야기 나누었고 독서 토론회에서는 최민희 씨와 김소영 씨와 함께 책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했다. 어느 날 독서 토론회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한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숙자 씨, 내가 읽은 책 중에서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내가 많이 반성했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노인정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내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는데 그녀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녀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란, 애씨, 이제부터라도 미란 씨의 삶을 찾으면 돼요. 미란 씨의 삶은 이제 미란 씨의 것이에요. 우리 함께 미란 씨의 삶을 응원해 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물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그녀를 진심으로 안아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로운 노인정은 활기를 되찾았다. 원예 교실에서는 모두가 자기만의 작은 화분을 가꾸며 서로의 꽃을 칭찬했고, 독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한미란 씨는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모든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숙자 언니, 이 화분에 심은 해바라기가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한미란 씨가 환한 미소로 내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해바라기 화분이 들려 있었다. 해바라기는 그녀의 미소처럼 밝고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한미란 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미란 씨, 정말 예쁘네요. 미란 씨의 마음처럼 밝고 아름다워요. 나의 칭찬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우리 동네 자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각자 자신의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동네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살았던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회원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난 후 한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노인정을 15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 노인정이 마치 제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했었죠. 이 노인정은 저 혼자만의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녀의 말에 회원들이 숙연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제가 숙자 언니를, 다른 회원들을 따돌리고 제 마음대로 노인정을 운영했어요. 저는 제가 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바보 같았죠. 이 노인정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모두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이니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울음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미란 씨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노인정의 운영진으로 선출되었고
나와 함께 노인정을 이끌어 나갔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아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노인정을 찾아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노인정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노인정은 여전히 미란 씨의 독재 아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이 노인정이 이렇게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진우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아니야, 진우야.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미란 씨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야. 나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진우는 나와 한미란 씨가 함께 노인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한미란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한미란 씨는 진우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 씨,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숙자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진우 씨한테도 폐를 끼쳤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미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미란 어머님.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진우의 말에 한미란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동안 굳게 닫혔던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한미란 씨를 용서하고 그녀와 함께 꽃을 심고 함께 노인정을 이끌어가는 그날들의 기억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이제 더 이상 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곧 있으면 새로운 봄이 오겠지. 새로운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겠지. 나의 삶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정은 이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었다. 지역 신문에도 몇 번 실릴 정도로 모범적인 노인정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다른 노인정에 초청받아 우리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노인정에도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아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인정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나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노인정은 여전히 미란 씨의 독재 아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이 노인정이 이렇게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진우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아니야, 진우야.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미란 씨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야. 나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진우는 나와 한미란 씨가 함께 노인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한미란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한미란 씨는 진우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 씨,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숙자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진우 씨한테도 폐를 끼쳤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미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미란 어머님.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진우의 말에 한미란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되었다. 노인정의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 차원에서도 우리 노인정을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다른 노인정들에게 벤치마킹을 권장했다. 나는 여러 차례 다른 노인정에 초청받아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피해자에서 리더로, 약자에서 강자로 변신한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바로 한미란 씨의 변화였다. 그녀는 6개월의 제재 기간 동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복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25년간 노인정의 절대 권력자였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가장 겸손하고 협조적인 회원이 되었다. 한미란 씨는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나도 그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베풀었다. 6개월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노인정의 성공적인 변화는 나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되고 있었다. 차별과 따돌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포용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진우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있었다. 노인 복지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노인정 마당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이맘때는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다. 따돌림과 모욕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때였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더 큰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정을 나섰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하루가.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나는 노인정 마당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이맘때는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다. 따돌림과 모욕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때였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더 큰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동안 굳게 닫혔던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한미란 씨를 용서하고 그녀와 함께 꽃을 심고 함께 노인정을 이끌어가는 그날들의 기억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이제 더 이상 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곧 있으면 새로운 봄이 오겠지. 새로운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겠지. 나의 삶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장미 노인정은 이제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방문해서 우수한 운영 사례를 격려했다. 나는 지역사회 우수 봉사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다. 과거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노인정이 이제는 화합과 상생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회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김소영 씨와 최민희 씨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했다. 우리는 함께 노인정의 미래를 꿈꾸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할머니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세대를 넘나드는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미란 씨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다. 그녀는 6개월의 제재 기간 동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복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5년간 노인정의 절대 권력자였던 과거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가장 겸손하고 협조적인 회원이 되었다. 한미란 씨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나도 그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베풀었다. 6개월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아들 진우가 노인정을 방문했다. 그는 정기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사실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노인정에 들어선 진우는 활기찬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회원들과 함께 원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작은 화분에 꽃씨를 심으며 즐거워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내가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진우와 나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만약 진우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다. 진우는 나의 강인함과 지혜를 칭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였던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리더가 된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나는 진우에게 고백했다.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실은 나에게 큰 성장의 기회였다고.
그 경험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그 시간들조차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지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자신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과거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변화를 확인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모자지간의 끈끈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장미 노인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따돌림과 차별로 시작된 아픈 이야기가 포용과 화합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김소영 씨와 최민희 씨, 그리고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에 임하고 있었다. 나의 포용력과 리더십을 존경하며 더 나은 노인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노인정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6개월간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고 여긴다. 박영숙 씨도 이제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숙자 씨, 이제 이 노인정은 진짜 우리들의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곳은 이제 나에게 집이었다. 내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족들이 있는 집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노인정 마당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이맘때는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다. 따돌림과 모욕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때였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더 큰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정을 나섰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하루가.